방? 어디가? 대기실 2층 이쪽으로. 거의 어려운 정신 차리자. 추웠던 계절이었던 것 같아요. 화사가 한참 방송 출연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던 시기였고, 열심히 작곡가로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을 때 그쯤에 썼던 곡인데, 화사는 이미 그렇게 많이 관심을 받기 전에도 굉장히 어떤 자신만의 자리에서 굉장히 열심히 갈고 닦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파트가 적더라도 그 부분에서 자신이 빛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의 가수였는데, 그 친구가 어떤 무대를 할 때마다 조금씩 대중들의 관심이 커지기 시작할 때는 금방 이 친구는 어떤 아티스트로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머릿속에서 이 곡을 쓸 때 이번 앨범을 기점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또 그런 상상들이 더해지면서 모두가 이제 사랑하는 스타가 됐을 때 느껴질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떠오르기 시작했었죠. 열린다. 열리긴 열린다. UAD만 안 되지. 뭐야, 왜 이래. 다 날아간 것 같아. 아이고, 난리가 나겠네. 그래도 열리긴 열렸어요. 아이고. 이거를 몇 번을 이렇게 살렸는데 진짜 공룡뼈 발굴이에요. 사이사이에 지금 막 이렇게 빈칸들 보이죠? 막 지금 몇 개는 있고, 여기도 막 첼로는 있는데 밑에 스트링이 없어. 빈칸이야. 이런 거 찾아야 돼. 다 기타는 일단 살아있어.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걸 살릴 수 있을지. 그래도 지금 겨우 이걸 다 찾아가지고 복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어진 악기도 있고 하지만 충분히 이 정도는 복구할 수 있고, 파일을 다 찾았어요. 세상에. 지금 보면은 이 모니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도 좋아. 예, 좋습니다. 진짜 겨우 살렸다. 그래요. 좀 저는 계속 이제 음악이 되게 소중하지 않게 느껴지는 다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와서 그래서 그런지 몰라 더 음악이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고 재밌게 느껴져요. 이런 사소한 소리들이 얼마나 귀하고 그랬는지를 되게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던 것 같고, 와, 좋다. 지금 음원에 나온 목소리가 그때 6년 전에 녹음했던 목소리고, 그때 막 녹음본을 보면 막 잡음이 들어가 있어요. 보컬에 되게 좁은 작업실이었고 옆방 소음이 다 들어오는 데서 녹음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들어보면 막 양쪽 방에서 녹음하는 음악 소리, 베이스 울린 소리가 막 보컬에 들어가 있는데, 근데 결과물이 너무 좋아서 그때 당시에도 이건 다시 녹음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곡을 이제 잘 써야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죠. 근데 아무래도 첫 데뷔 앨범이니까 퍼포먼스가 필요해서 이제 멍청이라는 곡을 다시 만들어서 발매를 했는데, 그 뒤에도 그 곡을 발표할 만한 기회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앨범에 수록을 한다든지 아니면 OST로 쓴다든지 싱글을 쓴다든지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저도 그러고 화사도 그러고 그 곡이 너무 아까워서 이거는 조금 더 좋은 기회에 쓰자 이러면서 계속 미루다 보니까 벌써 6년이 지나 있는 거죠. 스트로크라고 그러네. 스팟을 몇 개 정해놨는데, 그러면서 뮤직비디오를 어떻게 찍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굉장히 공허한 공간에 화사가 작게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비현실적인 느낌을 주려고 1.6배속을 한 다음에 원래 속도로 되돌려서 슬로우 모션의 형태의 뮤직비디오를 기획했었고, 이제 관건은 그 안에서 화사가 그 노래에 대한 감정을 얼마나 많이 표현하느냐였는데 걱정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화사도 그 곡을 오랫동안 부르지 않았었고 되게 바쁜 컨디션에서
그 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스타일리스트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출연하는 많은 분들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다 같이 회의를 하거나 맞출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되게 타이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의상에 대해서도 체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각각 맞춰서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되게 신기하게도 밸런스 좋게 다들 컨셉에 맞춰서 왔고 특히 화사는 되게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이 완벽했었죠. 그래도 많이 땄어. 진짜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조그맣게 올 줄은. 카니에 웨스트와의 대척점이다. 왜 갑자기? 무슨 상관이야? 카니에 웨스트 다큐 보면 막 엄청 큰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지금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펀서 메이킹 때 추억이 떠오르는. 그런 도전들이 쌓여서 뭔가 나오겠죠. 웅장한데? 그럴싸한데요? 그럼 사람들이 거의 징계의 거인. 어디요? 건반 완전 구석. 괜찮은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시간이 갈수록 노래 되게 밝아지는 표정. 그날따라 되게 문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카메라 이슈도 있고 도착하고 나서 원래 타임테이블이 가뜩이나 굉장히 타이트했었는데 장비적인 이슈들이 생기니까 마음은 조급해지고 막 리허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짧아지는 게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그 촬영은 리허설을 굉장히 많이 해서 한 번에 합을 잘 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촬영이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이게 연주자분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1.6배속으로 핸드싱크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들 되게 도와주는 마음으로 온 상태라서 굉장히 안 그래도 미안한 상태인데 그렇게 긴장도 되니까 한 분 한 분 오실 때마다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뭐야? 이거 뭐야? 된 건데? 그냥 풀세트 된거 아니야? 맞네. 여기서 모니터링이 되네. 야, 여기서 했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바스트샷으로 이거네. 딱 정했다. 의미 없이 보냈다 너의 향도 오래전에 비우고 이제는 적도 없어 하고 지금 클로즈업으로 오른쪽 얼굴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엔간하면은 그냥 조명 연출해서 섞어 쓰는 정도 뭐 되고 콜라주 샷은 섞기가 어려운 생각이 드네. 세션 버튼 눌러봐. 세션이 핀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런 연출을 같이 가져가면 먼저 이 스트링은 미국에서 내시빌에서 녹음된 스트링이거든요. 그것도 6년 전에 라이언 오라는 동생이 있는데 한국에서 음악 하다가 미국으로 넘어간 친구인데 편곡을 해가지고 녹음까지 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그 곡을 듣고 좋아서. 근데 사운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편곡도 좋았고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막 했는데 그거를 나중에 데이터를 따로 받았을 때 그 소리가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달라 했더니 굉장히 오래된 녹음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뭔가 그 나무라든지 거기서 오는 공간적인 울림부터가 달랐던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빈티지한 SSL 서밍이 있는 녹음실이었는데 거길 거쳐서 이제 모니터 파일로 줬던 소리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믹스를 하려고 그냥 레코딩된 사운드만 가지고 했을 때는 그 느낌이 안 나서 그거 좀 다시 서밍을 거쳐서 보내주면 안 되냐. 근데 녹음실이 불에 탔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마지막으로 서밍을 거친 사운드가 있는 데이터였고 그거를 뭐 현대적으로 다시 구현하는 게 쉽지 않았죠. 그 공간만의 특유한 소리가 있어서. 이 곡에 기타를 쳐주셨던 정재필 기타리스트 형님께서도 먼 길을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셨는데 재필이 형이 되게 무섭거든요. 재필이 형이 무서운 게 진짜 나쁜 말을 하나도 안 하시기 때문이에요. 뭔가 차라리 막 툴툴대고 뭐 기다린다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저도 미안하다 하면서 편하게 할 텐데 계속 웃고 계시니까 그게 사람이 더 원래 조심스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무래도 직접 연주를 하는 상황은 아닌데다가 1.6배속이고 또 보면대를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랑 가장 많이 작업을 하는 알비 인제이에 제가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또 흔쾌하게 적극적으로
좋아해 주셔가지고 되게 굉장히 멋진 연주자분들이 오셔가지고 그 속도를 하나도 안 틀리고 다 맞춰가지고 연주를 멋지게 해주셨죠. 샤라우트 알빈제이. 그러고 나서 이제 리허설을 좀 마치고 이제 혜진이를 찍는데 뭔가 촬영이 이제 점점 진행되면서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요. 자꾸 사람들한테 마음이 쓰이다 보니까 당연히 화사한테도 그런 신경이 많이 쓰였고, 그리고 또 그날 호리존 큰 스튜디오다 보니까 굉장히 날이 쌀쌀하고 추웠는데 화사는 노출이 많은 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추워 보이고 또 힘들어 보이고, 왜냐면 립싱크도 1.6배속을 계속 해야 되니까. 근데 표정이 조금은 어두워 보여서 이렇게 당연히 혜진이는 항상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모든 거를 줄 마음으로 나에게 해주고 있다는 걸 알지만 일단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좀 지치고 있는가라는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저도 굉장히 긴장을 하다가 이제 모니터를 하려고 영상을 딱 원래 속도로 돌려서 틀어봤을 때 공간은 같지만 시간이 다르잖아요. 1.6배속의 상태에서는 그걸 정상 속도로 돌렸을 때는 혜진이는 그 속도 안에서 연기를 완벽하게 하고 있던 거였어요. 막 얼굴을 찡그렸다 폈다가 약간 울컥했다가 이런 표정들을 그 찰나에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고마웠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혜진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표정을 안 좋은 거는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지금 몰입하려고 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감동했었고. 이번 촬영에서 사실 가장 큰 버짓이 조명이거든요. 김보람 조명 감독님이에요. 와트라이트라고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조명팀인데,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뭐 요즘에 뭐 에스파나 뉴진스나 거의 대부분의 정점에 있는 인기 영상들의 조명을 담당하는 팀이에요. 특히 이제 조명도 굉장히 섬세하고 어려운 영역이라서 이런 촬영팀이 미숙하면 조명팀이 피로도가 높아지는데, 저희가 아무것도 모를 때 처음 연락을 해서 도움을 받았던 팀이에요. 그때가 언제였지? 벌써 3년 전인데 화사 4모 촬영할 때, 심지어 예산도 엄청 로우 버짓이어가지고 이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이제 감독님께서 손해를 보시면서 해주셨는데, 보람 감독님께서 아티스트에 대한 어떤 리스펙트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의 어떤 열악하지만 열정적인 신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로 해서 좀 많이 도와주셨었는데 사실 좀 무서웠죠. 왜냐면 어떤 기분이었냐면, 제가 신인 뮤지션일 때 유명한 세션을 대하는 기분이랑 비슷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이제 좀 실례할까 봐 걱정도 됐었는데, 이번 촬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명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큰맘 먹고 다시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솔루션 해주셨고, 그래서 그 공간이나 어떤 방향에 대해서도 많이 수정을 거치면서 이제 그렇게 촬영을 하게 됐는데 의존이 많이 됐어요. 많이 그 어떤 부담을 훨씬 덜 수 있는,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 주황색 조명 터졌을 때 진짜 멋있었죠. 원래 그때는 막 백그라운드에서 막 핀 조명이 나가는 걸 상상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절제하는 느낌으로 가면 좋겠다 하셔가지고, 사실 그 노란색 조명은 어떤 장면일지 모르고 갔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특징이 진짜 압축된 감정이거든요. 그런 감정을 잘 담아주는 조명으로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번 영상들에 대한 반응들 중에 진짜 많은 단어가 뷰티풀이에요. 혜진이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제가 봐도 굉장히 그 빛 덕분에 예쁘게 담겼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피아노입니다. 네, 사실 저도 그렇게 출연하는 게 굉장히 스스로 부끄럽고 주책맞고 좀, 사실 그것도 되게 고민이에요. 왜냐면 프로듀서 앨범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제 프로듀서에 대한 노출도 감행해야 되지만, 저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기도 하지만 훨씬 더 큰 마음으로는 부끄러운 게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약간은 딱 그 정도 사진이 있었던 것 같아.
딱 그 정도만 보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안부가 80%인데 한 90%인데 10%의 명부가 있는 정도의 밸런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가 저는 지금 가장 편하고 즐거운 것 같고, 굉장히 저한테는 영광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 멋진 아티스트와 그런 연주자분들과 함께 무대에 선다는 거는. 그래서 다음 장르가 어떤 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또 이 와중에도 잡혀있는 다음 프로젝트가 있고 또 계획하고 있는 게 굉장히 다양히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제가 누가 안 되게끔 잘 포지셔닝 할지도 고민이 되네요. 제가 이제 올해로 40살인데 프로듀서 앨범을 원래부터 프로듀서 앨범을 하고 싶어서 작곡을 했어요. DJ 칼리드라든지 마시멜로우나 체인스모커나 이렇게 프로듀싱 앨범을 하는 걸 굉장히 꿈꿔왔었는데, 그 전에도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못했던 이유는 지금 팀원들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이거를 한 발짝 갈 수 있었던 거는 로고스 능력자 프로젝트를 2번이나 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걸 도와주고 있는 두 친구를 중심으로 해서 다 음악하는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뭐든지 잘해요. 약간 팔불출 같은데 정말 자기 위치에서 각각 1인당 5인분씩 10인분씩 하는 친구들인데, 제 프로듀싱 앨범을 비롯해서 제가 이런 음악 산업계에서 도전하고 싶은 것들, 좀 확장하고 싶은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동료들이 있으니까 그만큼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같이 해오면서 갈고 닦아왔거든요. 그리고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만 곧 저희 로고스만의 공간도 생길 예정입니다. 그 공간에서는 정말 그동안 갈고 닦았던 실력들을,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런 프로젝트를 하는 것도 저희 슬로건이 있어요. 얼어붙은 당신의 날들을 녹이려 한다. 이런, 그게 뭐냐면 음악이라는 게 물론 성과가 되게 중요한데 성과 이상의 뭔가가 있다고 보거든요. 음악에는 어떤 외출 같은 프로젝트가 저희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는 생각인 거죠. 우리 구성원들이나 아티스트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즐거운 기억이 하나가 쌓이고, 또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용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도전이거든요. 왜냐면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돈을 쓰면서 일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도전이기 때문에 저희 아직까지 투자도 안 받고 다 써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하는 게 스타라는 단어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대신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근데 그 별이 우리 도시에선 되게 보기가 힘들어요. 도시에는 여러 조명들이 화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별이 안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이 노래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뭔가를 도전하고 아니면 정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때는 스스로를 되게 어두운 곳에 몰아넣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 사이에는 너무 그 어둡고 차가운 공간이 싫어서 자꾸 그걸 밝히기 위해서 많은 조명들이 있는데, 그 조명들은 당장은 조금은 달콤하거나 내 외로움이나 두려움을 달래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또 그 별빛을 가리는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어두운 그런 터널을 스스로 들어와서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그 어둠이 정말 짙어지고 한 점 불빛도 없어지는 그 시간이 왔을 때 비로소 이 작은 별빛 하나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